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읽어내는 법 담당하게 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양유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이커머스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존 플랫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데이터 분석을 접근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신하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툴이 바로 셀러 센트럴에 있는 툴을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셀러 센트럴에 가입을 하시고 브랜드 오너로 등록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상품 기회 탐색기,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 모두 다 활용 가능합니다. 두 가지 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쓸 수 있는 상품 기회 탐색기, 그리고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로 확장할 때 쓸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로 확장을 해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셀렉션과 마켓플레이스 확장은 아마존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 셀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셀렉션과 마켓플레이스 확장은 왜 중요한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매출을 의미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아주 단순한 공식이죠. 매출이란 거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상승한다는 거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판매 가격이 늘어나야 할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판매 가격을 그냥 인상했다라고 하면은 판매 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에게 남겨져 있는 옵션은 사실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추려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팔던 거를 기존에 팔던 곳에서 기존에 팔던 제품을 기존에 팔던 곳에서 더 많이 파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혹은 새로운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에 팔던 제품들을 가지고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확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존 상품을 기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트래픽을 더 모으거나 판매 가격을 할인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확대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툴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기회 탐색기와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툴은 무료로 제공이 되는 툴이고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가입하신 셀러 분들에게는, 브랜드 오너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노트북 가지고 계시고 이미 아마존 가입해서 브랜드 오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바로 한번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기회 탐색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넓은 카테고리는 골랐는데 세부 카테고리를 고르고 싶다. 이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카테고리도 정했는데 도대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특징에 집중하면 좋을까? 이 특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 상품 기회 탐색기를 활용하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기회 탐색기는 크게 두 가지 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니치 마켓 뷰이고요. 두 번째가 에이신 뷰, 에이신 보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치 마켓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 혹은 검색한 키워드 등을 기반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요구사항들,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트렌드와 시장 조사를 알려주는 보기이고요. 두 번째 에이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한 카테고리나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탑 제품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러 센트럴 브랜드 오너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성장 상품 기회 탐색기 클릭하시면 바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노트북을 지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한번 바로 접속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노트북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화면과 함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기회 탐색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우측 상단에는 기회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총 11개의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기회 탐색기는 실제로 아마존닷컴, 아마존 리테일 사이트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마존에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툴이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다, 어떤 ACN에 관심이 있다,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라고 하면 2번에 보이시는 서치바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구체적인 게 떠오르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3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 기회 찾아보기 클릭하신 후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카테고리별 기회 찾아보기 클릭하신 후에 만약에 내가 유아용품 쪽에 관심이 있다 해서 베이비 프로덕트를 고르고 그 다음에 세부 카테고리로 베이비 케어를 고르신 경우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캡처한 시점이 10월이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트렌드는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 프로덕트, 베이비 케어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은 니치 마켓 보기 뷰와 에이신 보기 뷰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단에 노출되는 이 데이터의 의미는 베이비 프로덕트, 베이비 케어 카테고리 안에서 소비자들, 아마존 리테일에서의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고객 요구를 클릭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베이비 프로덕트, 베이비 케어라는 카테고리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들을 많이 클릭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로 보였던 고객 요구가 베이비 레지스트리 서치인데요. 베이비 레지스트리 서치라는 고객 요구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베이비 레지스트리 서치 관련된 전반적인 검색량, 검색량 증가, 전반적인 니치 마켓의 트렌드들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제품들에 대한 탑 제품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번의 상품 검색어, 인사이트, 트렌드, 고객 리뷰, 인사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 프로덕트의 베이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탭 확인했을 때 2014년, 2017년 제품들이 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신제품보다 기존에 판매되었던 제품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카테고리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인사이트 탭으로 넘어가 보면은 프라임 상품 비율도 나오고요. 광고를 하고 있는 비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이비 프로덕트, 베이비 케어 같은 경우엔 프라임 상품 비율이 98%다. 그러면 사실상 이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FBA를 무조건 해야 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트렌드, 고객 리뷰, 인사이트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인사이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니치 마켓 보기 뷰였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니치 마켓에 대한 트렌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바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이신 보기 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신 보기 뷰를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클릭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 화면에 보이는 제품들이 해당 카테고리의 탑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제품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으로 딥다이브를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클릭이 높은 제품에 들어가서 이 제품들의 가격대가 어떤지, 심지어는 이 제품의 가격을 확인했을 때 나가고 있는 FBA 수수료가 얼마인지, 베스트셀러 랭킹이 몇 위인지, 위클리 클릭 카운트가 얼마가 되는지 등의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요. 고객 리뷰 인사이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남겼던 리뷰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베스트셀러 A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전에는 아마존 리테일 사이트 들어가셔서 해당 제품 검색하시고 리뷰 페이지를 아마 직접 보셨을 거예요.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대충 이런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야 될 텐데 상품 기회 탐색기에서 해당 에이신을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 리뷰 인사이트 탭으로 가시면 바로 아마존이 긍정적인 리뷰, 부정적인 리뷰를 구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뷰에 집중을, 어떤 특징에 집중을 하면 되는지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이제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베이비 프로덕트, 베이비 케어를 클릭했을 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이미 해서 내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 키워드 또는 에이신 검색 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이비 레지스트리 서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서 보셨던 화면과 동일한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 있는지 불확실하면 카테고리별로 기회 찾아보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 특정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별로 기회 찾아보기 말고 그냥 바로 해당 카테고리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aby Registry Search라는 걸 검색을 하면 아까 봤던 화면에서 조금 더 간소화가 됐죠. 왜냐? Baby Registry Search와 관련된 고객 요구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드레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드레스를 검색하면 드레스 관련된 고객 요구들만 나오는 거고요. 팬츠 이런 키워드들은 빠져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 A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 제품이 내 경쟁사 제품인데 혹은 이 제품이 어떤 베스트셀러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제 그 A신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내가 검색한 그 제품이 상품 기회 탐색기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판매량이 낮다 혹은 클릭량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은 모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제품들 혹은 뭐 카테고리에서 잘 나가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은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기회 탐색기를 활용을 하시면 앞서 봤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손쉽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큰 카테고리는 우리가 정했는데 세부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틈새 시장 보기, 아까 니치 마켓 보기 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신 후에 보여지는 고객 요구 중에서 검색량이 높은 것 혹은 가장 많이 클릭한 제품의 수 등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드레스에 관심이 있다 하면 드레스 검색을 해보시면은 검색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 드레스라는 고객 요구일 거예요. 근데 검색량이 그만큼 높다라는 건 사실 가장 많이 클릭한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사실 다른 고객 요구들을 살펴보면 뭐 호코 드레스스 혹은 할로윈 드레스라는 키워드들도 보이실 거고요.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검색량 상승이 높았던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뭐 펄 윈터에 출시해야 되는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호커 드레스나 할로윈 드레스 같은 걸로 가시는 방향이 설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여름 시즌에 판매하는 드레스를 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레스 관련된 고객 요구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처럼 신상품 출시할 때 어떤 특징에 집중할지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진출하고자 하는 세부 카테고리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는 제품들의 뭐 가격대, 수수료, 그리고 고객 리뷰 인사이트, 특히나 고객 리뷰 인사이트를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를 검색하시고 해당 베스트셀러에서 긍정적인 리뷰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 제품은 이 키워드 혹은 이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만족을 하고 있구나 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해당 특징을 꼭 포함을 해서 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기회 탐색기에서 우리의 세부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한 후에 탑 제품들을 보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리테일 스토어에 방문하신 다음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접속하셔서 베스트셀러 랭킹을 보시고 그 베스트셀러 제품을 상품기회 탐색기에 검색을 하셔서 비교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 탐색기를 활용을 하시면 어떤 카테고리에 집중하면 좋을지, 혹은 신제품 출시할 때 어떤 특징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지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은 우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확장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마찬가지로 무료 툴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미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잘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마켓플레이스도 기회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카테고리 A를 팔고 있는데 카테고리 B로 가고 싶다. B로 가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도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품 기회 탐색기와 동일합니다. 셀러 센트럴 성장 탭으로 가시면 접속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기회 탐색기와 동일하게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도 셀러마다 화면 노출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접속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바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에 접속을 하시면 뭔가 상품 기회 탐색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듯한 화면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은 크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상품 수요, 두 번째가 새로운 판매 상품 추천, 마지막이 카테고리 인사이트입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글로벌 상품 수요는 내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보드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판매 상품 추천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 중에서 기회가 높은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의 트렌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시보드이고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갈 때 어떤 제품들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마켓플레이스를 우선시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상품 수요를 살펴보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의 글로벌 상품 수요 대시보드는 총 6가지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마켓플레이스에 판매 중인 상품을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확대할 때 어떤 제품들이 기회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 대시보드에 노출이 될 거예요. 만약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매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판매량 히스토리가 부족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한 지 어느 정도가 됐는데 미국에서만 아직까지는 잘 되고 영국과 그 외 마켓플레이스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좀 없다라고 판단해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간단하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글로벌 상품 수요 대시보드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해당 마켓플레이스의 아마존이 판단할 때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회 점수가 1000까지 되어 있는데요. 1000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면 잘 될 가능성이 높다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또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이번에 보이는 대상 스토어에 새로 추가된 에이신, 대상 스토어에 다른 셀러가 제공하는 에이신이라는 점인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대상 스토어에 새로 추가된 에이신은 동일한 에이신을 파는 다른 셀러가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하니까 나만 파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대상 스토어에 다른 셀러가 제공하는 에이신 같은 경우에는 리셀러가 붙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탭 모두 가 보시면서 내가 판매를 해야 하는 제품 중에 다른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상품 수요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래 화살표 기능인데요. 추천 제품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추천 제품에서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유사한 에이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A라는 제품이 영국에 판매하면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리스트업이 될 텐데
이때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내가 팔고 있는 A와 유사한 제품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와 판매하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들의 제품명, 브랜드, 베스트셀러 순위,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12개월의 매출과 판매량 등의 추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사 에이신으로 클릭하신 후에 하단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순 매출, 판매량, 그리고 검색어, 그리고 리턴 됐을 때의 리턴 이유 등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품으로 리스트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글로벌 상품 수요 탭으로 돌아가신 후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테고리별 그룹 추가, 카테고리별 그룹 추천을 클릭하시면 추천하는 상품, 개별 상품들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B, C 제품을 파는데 A, B, C가 카테고리 1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A, B, C 개별이 아니라 1이라는 카테고리의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추천으로 받은 카테고리의 영국에서의 트렌드 혹은 독일에서의 트렌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12개월의 매출, 12개월의 판매량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이 카테고리는 진짜 영국에서 잘 되고 있구나 혹은 안 되고 있구나 등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의 두 번째 탭이 새로운 상품 판매 추천 탭입니다.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제품이 뜨거나 안 뜨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뜨는 경우는 우리가 판매한 지 어느 정도 이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우리의 계정 히스토리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팔면 좋을 듯한 제품들을 리스트업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셀러마다 노출되는 화면이 다릅니다. 셀러마다 다 다르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면 좋은 게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리셀러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를 참고해서 기회가 높은 상품들의 sell yours를 하는 게 리셀러의 입장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브랜드 오너다라고 하시면 이 리스트를 참고를 해서 이 제품들을 바로 출시하기보다는 이 제품들은 이미 아마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 제품들에 붙어서 판매하기보다는 아마존이 봤을 때 내 판매 제품 뭐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제품들을 추천해주고 있으니 이런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로운 판매 상품 추천에 값이 안 뜬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판매량 히스토리나 계정 히스토리가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주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을 방문을 하셔서 리프레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시보드가 카테고리 인사이트인데요. 카테고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마켓플레이스의 카테고리, 프로덕트 타입, 아이템 타입, 키워드 필터를 설정했을 때 해당 카테고리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판매를 좀 셀링을 하신 분들은 아이템 타입 키워드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템 타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세부 카테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프로덕트 타입, 세부 카테고리 설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아래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필터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는 1번에서 설정한 필터에 따라서 전반적인 트렌드나 매출, 검색 성과, 최고 인기 키워드 등을 노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만약에 가장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 홈앤 키친, 커튼, 윈도우 커튼 패널이라고 저희가 필터를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필터를 설정했을 때 하단에 쭉 그래프가 노출이 되고요. 대시보드가 쭉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보고 저희가 이 카테고리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홈키친 커튼의 윈도우 커튼 패널은 월별 판매량이 어느 정도가 된다. 몇십만 개 이상이고 실제로 매출이 몇 밀리언이 된다, 몇백만이 된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월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장 높은 판매량과 매출이 나왔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매출 정보만 나오는 뿐만이 아니라 반품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반품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커튼 쪽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반품률이 13.4%여서
그냥 이 윈도우 커튼 말고 일반 커튼이라는 넓은 카테고리 평균 반품률이 11%보다 높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품 사유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반품이 많이 되고 있구나까지도 카테고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맨 하단에 보이시는 요 피처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피처라는 쪽에 보시면은 이 바 그래프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바 그래프는 수요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서 수요라는 거는 단순히 매출만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판매량과 트래픽과 그리고 뭐 키워드의 검색량,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게 수요이고, 이 수요를 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 그래프가 더 높다라는 거는 해당 특징을 가진 제품들의 수요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1번에서 필터를 설정한 걸 놓고 봤을 때 윈도우 커튼 패널 상품 중에서는 3, 40불대 제품들, 그 다음에 50에서 70불대 제품들, 20에서 30불대 제품들 순서대로 수요가 높구나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순서대로 수요가 높구나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상품 기회 탐색기와 카테고리 인사이트를 같이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갈지 뿐만 아니라 어떤 마켓플레이스까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특징들까지 혼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에서 잘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마켓플레이스에도 기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상품 수요 탭 첫 번째 대시보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방문하셔서 우리 제품이 어떤 것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혹은 카테고리별로 어떤 카테고리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 그룹 추천 아니면 유사한 A신에 대한 트렌드 확인하시면서 어떤 카테고리가 트렌드가 좋은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테고리 A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B로 확장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매 상품 추천 두 번째 대시보드 가셔서 해당 카테고리 관련이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인사이트 세 번째 대시보드 활용하셔서 카테고리 관심 있는 필터 설정하신 후에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와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하시다 보면은 앞서 신하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2년차, 3년차 또 꾸준히 성장을 하실 거예요. 꾸준히 성장을 하실 텐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당연히 매출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셀렉션을 확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때 외부에서 뭔가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서 새로운 툴에 대해서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관련된 도움은 아마존 내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상품 기회 탐색기,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2년차, 3년차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꾸준히 셀렉션과 마켓플레이스 확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